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또 8월 달 장이 바로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는 이 8월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과 그 다음에 8월 시장은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갔을 때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떤 또 좀 목차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 진행되어져 왔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가능성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또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갔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7월장의 연장선이 8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동조화 현상이 아니고 비동조화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탄탄하게 지금 뭐 사상 최고치였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대기업 실적들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박스권에서의 상단부에서 막히게 되고 다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가는 이런 어떤 반복된 흐름이, 가두리 장세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달에 7월에도 계속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흐름은 이런 가두리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우리 증시는 아침에 반짝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밀리게 돼버리는 전강 후약의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장기 투자라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타 매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은 굉장히 손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왜 상승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상황을 놓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종목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어떤 컨센서스, 이 추정치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미비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조율을 보여주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이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미국 시장은 전체가 대세 상승의 어떤 연속 선상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그게 반영되면서 더 올라가게 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인 기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1155원까지 지금 근접하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속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기관까지 매도가 가세가 되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초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또 제가 지난달 7월달 전략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주도주들의 이런 공백 상태가 7월달부터 해갖고 지금 8월달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대형 주도주가 가지 못하고 스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이 개별 종목은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뭔가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기반이 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날의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짝거리면서 투기적인 매물이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20% 갔다가 그 다음 날은 20%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재료를 보고 들어가면은 이미 그 들어가는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매일매일 어떤 이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있는 이런 개별주들을 매매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엇박자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주도주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부터 우리 주변 아시아 증시 중에 이 중국 당국이 이제 이 IT 기업 쪽으로 이 규제 단속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중 간에도 지금 이 어떤 갈등이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7월 달 장의 연장선이 8월 장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대형 이벤트가 이 8월 달 장에는 대형 이벤트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8월 장에는요, 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이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 어떤 정부를 대표한 옐런 재무장관과 이 연준을 대표한 파월 의장의 어떤 입장 차이에 따라 가지고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어떤 신호가 감지가 되지고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이슈가 조금이라도 부각이 되어진다면 급격한 증시에는 한번 파장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 초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지금 뭐 델타 변이가 계속적인 어떤 확산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어떤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잭슨홀 미팅에서 이 어떤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자제가 되어지다 보면 오히려 이 기대 심리가 또 상존하면서 증시가 급반등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급등과 급락의 어떤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 또 8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런 어떤 이 관점도 우리가 열어놓고 일단 좀 봐야 된다라는 변수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을 하나 해봐야 되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단 대형 주도주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된 종목으로 이 꾸준한 수익을 올리려면 이 대형 주도주 그룹에 타가지고 좋은 수익을 이제 구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대형 주도주 그룹이 순환매가 8월 달 장에는 나올 수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단 이제 8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은 이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이 투자 심리가 이제 3, 4분기 하반기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메리트가 있는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그런 어떤 대형 주도주군들의 어떤 종목으로 이제 이 어떤 시장의 매기가 선순환매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8월 중반 이후 넘어가지고는 다시 한번 대형 주도주 그룹으로 시장의 순환매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이런 어떤 정황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8월 시장은 그러면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이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런 서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대응 전략인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종목 압축을 해라 입니다. 예. 종목을 최대한 3종목 이상까지는 늘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한 2종목, 3종목 정도로 줄이시고 확실한 종목은 한 종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시켜가지고 종목을 분산으로 하면은 지금은 패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아는 지인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제 그 지인을 제가 작년 한 5월 달쯤에 제가 그분한테 이제 카카오가 좋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카카오를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지금 100%가 났잖아요. 그죠? 수익이 100%가 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매도를 이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를 사가지고 100%의 수익이 났으면 얼굴이 표정이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표정이 카카오가 100%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수익이 100%가 났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넘는 거예요. 10종목이 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카카오인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전체 비중의 10%만 해가지고 카카오가 100% 수익이 났지만 나머지 8, 9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전체적인 계좌는 손실이 극대화가 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작년 시장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추이 자체가 상승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시장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금리를 낮추면서 이 금융장세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이어가기 때문에 종목을 내가 1개를 가지고 있든 10개를 가지고 있든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상승의 추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만만치 않는 시장이고 아무 종목이나 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작년처럼 많이 불려놓으면 시장이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종목이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는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가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가는 종목만 가고 오히려 강한 종목만 가지 비리비리한 종목은 상승이 반등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종목 수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내가 보유한 그 작은 한두 종목에 집중력을 키워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분산 투자라고 좋다 해가지고 막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종목을 벌려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이 지금이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효율적인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 포트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내가 만약에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지, 뭐 종목 이거 한 개, 저거 한 개, 저거 한 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반도체가 좋으니까 뭐 삼성전자 한 개,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좋으니까 뭐 SK이노베이션을 한 개 사고, 뭐 바이오주에서도 뭐 대표 종목 뭐 셀트리온 하나를 사고, 뭐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업종에서도 하나를 사고, 인터넷 컨텐츠 중에서도 한 개를 사고, 모든 업종마다 한 개씩 사가지고 10개씩 이렇게 불려놓으면, 정작 그런 그 비중 조절을 그렇게 해놓으면 한쪽에서 이렇게 치고 가면 거기에 비중이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의 어떤 상황에 가장 적합화가 되어 있고 시장에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업종 대표주, 그런 종목에 종목 수를 압축을 해가지고 비중의 어떤 그 강도를 높여가지고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 전체 계좌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중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놓고 시장이 어떤 이 급락이 오거나 변동성이 올 때 어떤 내가
어떤 해지적인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현금 비중보다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조정을 보이지만 시장이 급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잘 찾아보면 있죠. 그죠? 그런 종목을 현금 대신에 일정 부분 담아 놓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포트를 일단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된 내일의 종목을 담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내일의 종목이 뭡니까? 오늘의 종목은, 오늘 급등한 종목을 오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들어가는 자리가 고점이 되고 상토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내일의 종목,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시장에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오늘 담아가는 것, 길목 지키기, 선치 매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진정한 좋은 효율적인 그런 수익을 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정된 내일의 종목을 담으라 했잖아. 안정된 종목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0% 급등했다가 내일 10% 급락하고, 그 다음날 20%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20% 급락하고, 이런 종목이 안정된 종목입니까? 아니죠. 안정됐다는 종목은 주가가 일정 부분 올랐다가 수급을 해소시키고 계단적인 점진적인 그런 꾸준한 큰 그림에서의 어떤 상승의 추이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이 대형 우량주들, 이런 종목이 안정된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된 내일의 종목을 지금은 담아야 된다라는 시점인 것,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과연 네 번째로 어떤 종목을 그러면 담아야 되겠는가? 이거는 이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실 거지만, 주가는 어디에 회귀한다 그랬습니까? 실적에 회귀한다 그랬잖아요. 실적의 개선 추이가 뚜렷한 종목, 여기에다가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 성장성이 있어야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의 어떤 개선 추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양호한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수급적으로 정배열의 어떤 그런 추이를 갖추고 손실 본 사람이 없고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의 정배열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종목에 외국인과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성장과 실적과 수급의 어떤 개선 여지가 확실한 그런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좋은 종목을 담았다면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주식 투자는 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은요, 때로는 우리가 공격적인 어떤 매매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계좌에 1년 동안의 어떤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내 계좌 전체 계좌 수익이 만약 예를 들어서 20%의 수익이 났다라고 봤을 때 1년 12달 동안에 내가 전체 계좌 수익이 20%가 났다면 실제로 20%의 수익이 나는 그런 기간은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달은 뭐냐? 기다림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쉽게 들릴 수가 있지만 기다림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도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이미 누적 손실이 30%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내가 기다림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딱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하락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이 종목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의 어떤 흐름들도 내가 왜 상승을 하는지 못하면 이 종목의 어떤 상승의 끝자락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움직임과 수급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시장과 어떤 이 교충 관계를 가지면서
이 어떤 움직이고 있느냐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읽어낼 수 있을 때 마음에서 여유가 오게 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 종목 하나 매수해가지고 이게 막 손실이 발생이 되면 에이 그냥 이거 던져 놔버려라. 던져놓고 뭐 한 1년 기다리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다림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목의 어떤 질적인 움직임을 내가 파악을 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그 기다림의 차이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비록 우리에게는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 어떤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함과 혼란함을 가중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어떤 주식에 대한 쉽고 단순하고 이런 어떤 효율적인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보다가 잃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잃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잃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이번 다가올 8월 시장도 물론 위기가 또 기회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전체적인 이런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일단은 먼저 꿰어차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내 심적인 이런 이 불안과 초조, 욕심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스리면서 8월 시장도 원시한적인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안정적인 그런 이 포트에서부터 비중 조절이라든지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신다면 어려운 시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8월 시장도 또 성공 투자로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한 20년 이상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무료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공유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텔레그램 방을 제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미 여기 한 10,000명 이상 지금 입장을 해 계시는데, 텔레그램 여러분들 모바일에다가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제 영상 아래에 보면은 야손 텔레그램 바로가기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입장하셔가지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요 3일만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알람 신청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